당신은 한 번이라도 왜 내 인생은 늘 이 자리에서 맴도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같은 고민, 비슷한 상처, 아무리 노력해도 반복되는 현실. 우리는 흔히 운명이나 환경을 탓하지만 어쩌면 그 모든 시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한 곳에서 이미 결정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믿어온 이야기들, 잠재의식 속에 조용히 자리 잡은 믿음들 말입니다. 이 영상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당신 안에 있었지만 잊혀졌던 지혜를 다시 떠올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을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 온 내면의 구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라는 사실을. 지금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조용히 다시 써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시 쓰는 우리의 이야기. 잠재의식 속 믿음으로 미래를 창조하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한다. 무엇을 입을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길로 돌아갈지. 하지만 그 모든 선택의 뒤편에는 좀처럼 의식되지 않는 더 오래되고 깊은 힘이 작동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존재보다 먼저 형성된 이야기, 바로 잠재의식 속 믿음이다. 이 믿음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우리의 현실을 촉각한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설계도가 건물의 형태를 미리 결정하듯이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을 주어진 것이라 여긴다. 태어난 환경, 반복되는 패턴, 쉽게 바뀌지 않는 관계와 감정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현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품어온 생각, 믿어온 감정, 스스로에게 들려준 이야기들이 천천히 굳어져 만들어진 결과다. 어린 시절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이야기를 배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세상은 이런 곳이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 혹은 나는 사랑받기 어렵다. 이 문장들은 누구도 큰 소리로 읽어주지 않았지만 반복된 경험과 감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음 깊숙이 새겨진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결정을 내린다. 기회를 앞에 두고 한 발 물러서게 만들고, 사랑 앞에서 스스로를 숨기게 만들며 가능성 대신 한계를 먼저 떠올리게 한다. 잠재의식은 논리로 설득되지 않는다. 그것은 증명보다 익숙함을 신뢰한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면서도 결국 과거와 비슷한 선택을 반복한다. 바뀌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는 위험하다라는 오래된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희망이 있다. 잠재의식은 고정된 감옥이 아니라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야기의 책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믿음은 의식적인 인식과 반복적인 선택을 통해 서서히 재구성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현실의 피해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된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했던 사람들이 있다. 니콜라 테슬라는 우주가 진동과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며 인간의 생각 또한 하나의 파동이라고 보았다. 동양의 오래된 철학에서는 마음이 세계를 만든다는 문장이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다. 헤르메스의 원리 또한 아니 그러하면 팍도 그러하다라고 말한다. 시대와 문화는 달라도 이 지혜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우리의 내면 구조가 곧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의 구조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숨겨진 믿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 방법은 의외로 조용하다.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관찰하는 것이다. 늘 비슷한 이유로 좌절하는 지점, 같은 감정으로 끝나는 관계, 이유 없이 자신을 찾게 만드는 순간들. 그 밑에는 반드시 하나의 질문이 숨어 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믿음을 발견했다면 다음 단계는 그것을 부드럽게 다시 쓰는 일이다. 부정하거나 싸우는 대신 새로운 가능성을 천천히 마음에 들여놓는 것이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믿음 대신 나는 배우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해보는 것. 세상은 나에게 불리하다 대신 세상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반응한다라고 속삭여보는 것. 이 변화는 단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잠재의식은 반복에 반응한다. 매일 같은 방향의 질문과 감정을 보내면 마음은 조금씩 새로운 길을 익히기 시작한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긍정이 아니다. 억지로 밝아질 필요도 불안을 부정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진짜 변화는 솔직한 인정에서 시작된다. 두려움을 느끼는 나,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나아가려는 나를 동시에 품는 것.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보낸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메시지는 어떤 동기부여 문구보다 강력하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가장 유연한 영역이다. 그리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깊은 작업은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서사를 바꾸는 일이다. 잠재의식 속 믿음이 바뀌면 같은 현실도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하고 다른 해석은 다른 선택을 낳는다. 그렇게 작은 선택들이 쌓여 어느 날 우리는 전혀 다른 풍경 앞에 서 있게 된다. 어쩌면 인생이란 주어진 이야기 위에 계속해서 덧붙여 쓰는 긴 문장일지도 모른다. 과거의 문장을 지울 수는 없지만 그 다음 문장은 언제나 새로 쓸 수 있다. 그리고 끝에는 늘 우리 손 안에 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자. 나는 어떤 이야기를 믿으며 살아왔는가?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해보자. 이제 나는 어떤 이야기를 선택할 것인가? 그 질문과 선택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의 미래는 서서히 방향을 바꾼다. 보이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희망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어떤 거창한 깨달음의 순간에서만 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선택하는 생각 하나, 감정 하나에서 시작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떠오르는 첫 생각, 실패했을 때,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 누군가의 시선 앞에서 움츠러드는 순간에 마음속으로 내리는 결론.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잠재의식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은 결국 삶의 흐름이 된다.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 확신이 들면 바뀌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잠재의식의 세계에서는 순서가 다르다. 바뀌었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확신이 자라난다. 불안한 상태에서도 한 번 더 시도해보는 것, 두려움을 안고서도 진실한 말을 해보는 것, 익숙한 자기 비난 대신 잠시 침묵을 선택하는 것, 이 모든 행동은 잠재의식의 새로운 데이터를 전달한다. 나는 예전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잠재의식은 말보다 경험을 믿는다. 그래서 변화는 선언이 아니라 체험으로 일어난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이제는 달라질 거야. 그러나 몸과 감정이 이전과 같은 반응을 반복한다면 잠재의식은 그 다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대신 아주 작은 성공의 경험, 아주 짧은 평온의 순간을 기억한다. 그 기억이 쌓이면 마음은 서서히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인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기다림이다. 씨앗을 심어놓고 매일 흙을 파헤치며 자라는지 확인하지 않듯 내면의 변화 역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잠재의식은 느리지만 정직하다. 한 번 받아들인 믿음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전달되는 새로운 메시지에는 결국 반응한다. 그래서 조급함은 가장 큰 방해물이 된다. 아직도 나는 이 모양이야라는 생각은 다시 옛 이야기로 돌아가게 만든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보는 편이 낫다. 나는 지금 재구성 중이다. 이 문장은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과정을 존중한다. 그리고 과정이 존중받을 때 변화는 가장 깊이 뿌리내린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하나의 고정된 성격, 정해진 운명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잠재의식의 관점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존재다. 새로운 통찰, 새로운 만남, 새로운 선택은 모두 내면의 지도를 다시 그린다. 과거의 상처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현재를 지배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상처는 기억으로 남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남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 책임은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주체로 서는 것이다. 이 믿음은 내가 만들었다는 말은 죄책감이 아니라 힘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만들어졌다면 다시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깨달음은 삶의 무게를 줄이기보다 삶의 방향키를 우리 손에 쥐어준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외부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의 반응이 달라지고 같은 말이 다르게 들리며 같은 하루가 이전보다 조금 더 넓게 느껴진다. 이것이 잠재의식이 재정렬되고 있다는 신호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눈은 더 이상 과거의 필터에만 갇혀 있지 않다.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된다. 미래를 창조한다는 것이 전혀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예언도 기적도 아니다.
단지 오늘의 내면 상태가 내일의 선택을 만들고 그 선택이 모여 미래라는 이름의 풍경을 만든다는 매우 인간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이 여정의 끝에는 거대한 결론 대신 조용한 확신이 남는다. 나는 나의 내면을 신뢰해도 된다. 나는 다시 배울 수 있고 다시 선택할 수 있다. 이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다기보다 흔들려도 돌아올 수 있는 중심에 가깝다. 삶이 다시 혼란스러워질 때 우리는 예전처럼 길을 잃지 않는다. 잠시 멈춰 서서 다시 묻고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쓴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지혜를 떠올리는 일이다. 숨겨져 있던 믿음을 의식 위로 끌어올리고 그것을 더 진실한 방향으로 조율하는 일.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언제나 부드럽기만 한 여정은 아니다. 잠재의식이 새로 정렬될수록 오래된 믿음은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갑작스러운 불안, 이유 없는 공허함, 괜히 시작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에 가깝다. 오래된 내면의 질서가 흔들릴 때 마음은 익숙함을 되찾으려 애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는 것이다. 불안은 밀어낼수록 커지고 외면할수록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다. 대신 조용히 관찰해보자. 이 감정은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어떤 옛 믿음을 보호하려 하는가?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한가운데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잠재의식은 통제당할 때가 아니라 이해받을 때 가장 빠르게 변화한다. 변화의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는 언어다. 우리가 자신에게 사용하는 언어는 생각보다 훨씬 깊이 잠재의식에 스며든다. 무심코 내뱉는 역시 나는 안 돼라는 말, 농담처럼 던지는 자기 비하의 표현들은 마음속에서 사실처럼 받아들여진다. 반대로 조심스럽지만 진실한 언어는 내면의 풍경을 바꾼다. 지금은 어렵다와 나는 틀렸다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한다. 언어를 바꾼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말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마음이 저장하는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잠재의식은 그 정의를 바탕으로 다음 행동을 준비한다. 그래서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설계도와 같다. 또한 우리는 혼자만의 세계에서만 믿음을 형성하지 않는다. 타인의 시선, 사회의 기준, 반복적으로 노출된 이미지와 이야기들은 서서히 내면의 기준이 된다. 그렇기에 어떤 환경에 자신을 두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무엇을 자주 보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가.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결국 잠재의식의 재료가 된다. 가끔은 거리를 두는 용기도 필요하다. 나를 작게 만드는 대화,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정보, 불안과 분노를 증폭시키는 자극들로부터 한 발 물러나는 것. 이는 토피가 아니라 보호다. 잠재의식이 새로운 방향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잠시라도 안전한 토양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주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예전 같았으면 자동으로 떠올랐을 생각이 잠시 멈추고 대신 다른 질문이 올라온다. 정말 그럴까? 다른 선택은 없을까? 이 짧은 틈이 바로 자유의 시작이다. 잠재의식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완전히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 틈이 넓어질수록 삶은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한다. 감정은 여전히 오르내리지만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에게서 도망치지 않고 자신과 함께 움직이는 법을 배운다. 이것은 통제보다 훨씬 강한 힘이다. 마침내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 잠재의식을 활용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억지로 끌어당기는 기술이 아니라 내면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예술이라는 것을, 삶을 지배하려는 태도 대신 삶과 협력하는 태도, 그 안에서 미래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가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끝에서 남는 것은 단 하나의 감각이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과 싸우지 않는다. 그때부터 인생은 문제를 해결하는 연속이 아니라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으로 바뀐다. 같은 하루,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숨 쉬고 조금 더 진실하게 선택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시간들이 모여 어느새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 변화는 조용해서 눈에 띄지 않지만 한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는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여기까지 함께 와준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만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의 현실이 당신이 믿어온 이야기의 결과라면 앞으로의 삶은 어떤 이야기를 믿고 살아가고 싶나요? 우리는 완벽해질 필요도 없고 모든 답을 지금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배우고 있고 여전히 변화할 수 있으며 여전히 새로운 선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잠재의식은 과거를 저장하는 장소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아주 작은 인식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을 바꾸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조금 달라졌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아직 쓰이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언제 어떤 문장으로 시작할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하나의 숨겨진 지혜로 조용히 찾아오겠습니다.